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캡틴입니다. 자, 정말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합니다. 솔직히 이제 작년, 재작년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습니다. 어차피 저도 이제 브리핑을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브리핑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략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 전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항상 우리가 매매라는 게 감정이 앞서는 이런 매매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만 보면 따라 붙고 싶고,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미리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 시기가 오기까지가 또 기다림이라는 게 또 분명히 필요로 하다 보니까, 자,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제 혼자 매매하시다가 손실 나시는 분들이 정말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때 또 안 그랬었는데 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손실 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해서, 제가 이 브리핑을 또 이제 놓치지 마시라고 영상을 통해서, 영상 찍는다고 저한테 뭐 떨어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브리핑 놓치지 마시라고, 벽타기에서 보시기 힘드시면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또 보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좋은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한 번씩 제가 영상을 필요로 하면 올려드릴 건데, 올리면 여러분들 한번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부터 해서 올려드릴 건데, 자,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 자, 제가 이걸 CPI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미 지나간 게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께는 오늘 영상이 좀 많이 도움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고, 이 금리 인하가 늦춰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비트는 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알투 불장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또 알트를 또 매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도 분명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영상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녹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중단 버튼을 눌러요. 시작 누르고 중단 버튼 누르고 안녕하세요만 한 30번, 40번은 한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가 잠깐 나가 있긴 한데 조금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 이 CPI가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떻게 이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부터 말씀을 드리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알트를 지금 매수를 해도 되냐?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기에는 비트만 움직일 확률이 꽤 크다. 그리고 홍콩 ETF발 이슈로 중국 코인들의 상승력이 기대된다. 요 정도가 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알트코인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매매하려면 추격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자신 없으면 그냥 애초에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다라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지만 이제 비트 들고 계신 분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자, 금리 인하를 좀 늦춘다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 물가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늦춘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안정되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결국 우리가 CPI를 봐야 되는 건데, 이 CPI 중에서 우리는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푸드, 자, 음식이죠. 그리고 에너지 부분, 그리고 주택 비용 부분들. 이 세 가지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강한 이런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비중이 꽤 많이 차지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연초부터 해서 물가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물가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을 체크를 해봐도 유가만큼 뛴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가가 주요 원인이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결국 유가가 안정돼야 되는데, 유가는 언제 안정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알아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번에 오른 것은요, 이 공급량 대비 수요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특히나 AI가 한몫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공급량을 늘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까지 현재도 마찬가지고 사우디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자, 1분기에 시행한 하루 220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원유 감산을 했다. 이거를 2분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220만 배럴 정도면요, 우리나라가 하루에 쓰는 원유량입니다. 하루에 이 정도 써요. 그래서 한 나라가 또 이제 개도국도 아니고 이제 발전된 이 한 나라가 쓰는 규모, 이 엄청난 규모를 감산을 2분기까지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연장을 할 때 이 감산이 2분기까지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안 하면 되는 거겠죠. 이 첫 번째 해결책은 이거예요. 앞으로 유가가 더 많이 상승을 하지 않으려면 이 원유 감산이 끝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증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증산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유정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어요. 이제 원유를 뿜어대는 구멍인데, 구멍을 한번 톡 뚫으면요, 이 압력을 통해서 기름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밸브를 잠근다 해서 잠그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한번 뚫으면 20년에서 30년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를 한번 뚫어 놓으면 다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증산을 한번 시작을 하면 계속해서 이제 뽑아내야 되다 보니까 함부로 또 증산도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산,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방법이 증산에 대한 방법인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보시면 작년 6월 달부터 7월 바닥 찍고 7월 달부터 유가가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름값 보면 작년 7월 달부터 기름값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하락이 나오죠. 이때 하락한 이유가 미국이 증산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언제 증산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만일 증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유가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힌다. 유가가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현재로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감산. 감산은 6월 달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이 이후로는 조금 안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산을 6월 달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물가가 안정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늦춘 이유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겹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결국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것이고요. 만일 그 전에 물가가 좀 안정된다 싶으면 뭐 4월 말에 뭐 5월 초에 갑자기 뭐 증산 계획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면 유가가 다시 떨어질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 일단은 6월 달까지는 이제 감산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감산이 끝난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한 3분기, 4분기 중으로 해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 물가도 안정을 찾기 때문입니다. 딱 요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단발성이죠. 단발성이에요. 이거는 어차피 끝날 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시라든지 코인에 큰 영향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성이 더 짙어지고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게 당장의 문제가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제 떨어지더라도, 물론 홍콩발 ETF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건데 결국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M1 통화량, M2 통화량, 이거 제가 한번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부각이 돼서 비트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비트 들고 계신 분들 꾸준히 모아가십시오. 괜찮아요. 근데 지금 신규 진입을 한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조금 대기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실 겁니다. 자,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내일 카톡방에서 자료 업로드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저희 카톡방 오전에 올려드린 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는 내일 영상을 통해서도 같이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했습니다. 정말 말도 못하긴 하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는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발전해서 또 좋은 내용들 많이 전달 드리고 또 앞으로도 또 많은 수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